자, 오늘 읽어볼 레포트는 네이버입니다. 과도한 우려,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제목으로 24년 6월 5일 날 공개된 리포트입니다. 이 간략하게 요약된 것을 보면은 홈피드 개편, 이 숏폼에 대한 대응, 치지직, 이 AI 등 이 다양한 변화에 따른 이 실적 개선과 유저 트래픽 성장 기대, 네이버 웹툰 상장, AI 사업 현황 공개 등 이벤트가 주가 반등의 촉매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.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는 21년을 고점으로 해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가파릅니다. 한 20만원 정도까지 하락했을 때 여기가 이 바닥인 줄 알고 이 매수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지하까지 주가는 다시금 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만큼 주가의 바닥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고 정확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 레포트에서는 이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28만 5천원으로 설정하면서 네이버가 주가 상승이 가능한 이 업사이드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에 대한 예로 약 7가지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클립을 통한 숏폼입니다. 우선 이 유튜브 쇼츠가 점령하고 있는 이 숏폼 시장에서 이 클립을 통해서 네이버가 대응한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트위치의 철수 때문에 생긴 시장의 공백을 치지직을 만들어서 네이버가 개인 스트리밍 시장에 도전하는 점, 이러한 점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이버 웹툰의 상장입니다. 네이버 웹툰은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이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. 첫째, 이 부정적인 의견으로서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되기 때문에 이 더블 카운팅 이슈, 즉 이 네이버에서도 이 네이버 웹툰이 들어가고 네이버 웹툰 자체로도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다라는 점입니다. 보통 이 지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자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 지주 회사 몫으로 이 밸류를 측정하던 핵심 자회사가 상장하게 되면은 이 자회사에 대한 이 밸류 측정도 해야 되고 이 지주 회사는 그 지분율만큼 이 밸류를 측정하지만은 이 자회사가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분율에서 이 디스카운트 되는 측면도 상당히 크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웹툰 상장이 주가에 100% 이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. 다음은 이 긍정적인 측면입니다. 자, 어쨌든 이 네이버 웹툰 상장으로 인해서 이 현금이 유입될 것이고 이러한 현금을 통해서 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네이버 웹툰 상장이 결국은 이 현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엄청난 성장을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장된 자회사라 할지라도 이 지주회사에 엄청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이 포시마크의 소닉 턴어라운드입니다. 이 포시마크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판 이 당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. 네이버는 1.87조 원을 들여서 이 포시마크를 인수했습니다. 23년도 기준 이 포시마크의 매출액은 이 5천억 원 수준,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800억 원 수준입니다. 자, 그런 이 포시마크가 24년도부터는 이 소닉 턴어라운드가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. 다음은 이 스노우의 선전입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AI를 활용한 이 비즈니스 모델 확장하는 점을 긍정적인 점으로 들었습니다. 네이버의 이 AI를 활용한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분석한 여러 기사에 보면은 여전히 네이버는 이 AI 시장에서
최상위 포식자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패스트 팔로우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. 향후 이 AI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결국 이 리딩 기업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대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높은데, 이 네이버가 그 정도 수준의 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라인 야후의 이 지분 매각 이슈입니다. 이 네이버는 이 일본의 이 소프트뱅크와 함께 라인 야후의 지분을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이 합작 법인입니다. 이 지난해 11월에 이 라인 야후에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 전산망을 통한 이 정보 유출이 이 발생하게 되고, 일본 이 총무성은 이 네이버와의 이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이 행정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. 결국 이 네이버의 지분을 이 소프트뱅크로 이관하라는 것인데요. 이러한 점은 이 라인 야후가 일본에서 상당히 지금 크게 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는 이 부정적인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현재도 지금 지분 매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향후 이 지분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에서의 네이버의 이 일본에서의 이 비즈니스 모델이 이 손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네이버의 실적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. 24년 실적은 매출액 10.7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1% 성장, 영업이익은 1.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3% 성장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영업이익률입니다. 첨단 IT 업체의 영업이익률 치고는 좀 낮은 편이 있고, 네이버가 전성기 때는 20%가 넘는 이 영업이익률을 기록한 만큼 향후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상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하반기 중 이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, 사실 이 IT 업체들은 이 자금 확보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지만은 네이버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비율은 낮고 이 유보율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하지만 이 IT 업종 전반에서는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 IT 업종에 이 속하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통한 이 IT 업종 수급 개선 등을 통해서 주가가 이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